지난해 10월 북한은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담긴 대북 전단을 수거해 공개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당시 작전에 관여했다는 드론사 장교들은 국군 심리전단이 무인기에 실어보낼 대북 전단을 포천 교육센터에서 제작해 직접 백령도로 가져왔다고 특검팀에 진술했습니다. 군 수송 부대를 거치면 기록이 남아 작전이 노출될까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군 심리전단이 대북전단 제작부터 무인기 작전 전 과정에 개입하며 백령도에 주둔하는 해병대와 마찰을 빚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국군 심리전단이 당시 해병대 6여단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도 이유와 활동 내역은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며 백령도를 드나들며 검문을 생략하는 등 해병대 통제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병대 내부에선 정체불명의 작전이 백령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이 퍼졌는데 무인기 북파작전 직후인 10월 말쯤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이 해병대 6여단장에게 연락해 질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승호 본부장은 잡음이 없도록 하라며 특히 해당 부대의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작전본부장이 해병대 현지 지휘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는 건 지휘 계통을 무시한 건데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도 참모회의에서 불만을 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합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백령도 해병부대의 방공 레이더를 야간에 가동하지 말라고 지시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결국 무인기에 실어보낼 전단 제작부터 이를 실행할 부대의 기동과 실제 무인기 침투까지 각 단계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정상 지휘 개선을 건너뛴 걸로 보입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드론사와 함께 국군 심리전단에도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심리전단 부대원들은 비상계엄 해제 뒤 백령도를 떠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제 시행되고 있던 지난해 11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김명수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본인에게 직보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을 내란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김명수 의장이 무인기 작전에 반대하며 제동을 걸자 화가 난 김 전 장관이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나한테 직접 보고하면 승인하겠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군 지휘체계는 이승호 작전본부장이 김명수 의장에게 작전을 보고하고 이를 다시 김 의장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지난해 6월 무인기 작전 기획부터 지난해 11월 실행까지 김 의장이 사전 보고가 아닌 사실상 사후 통보를 받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보고 체계나 작전을 처음에는 문제 삼지 못하던 김 의장은 계속되는 무인기 침투에 북한이 무력 대응을 할 것이 우려되자 직접 나서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군 최고사령부인 합참의 수장이 무인기 침투 작전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하자 장관이 하급자에게 이른바 상급자 패싱을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상급자 패싱 논란을 두고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은 기획 단계였던 지난해 6월부터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명수 의장은 9월이 되어서야 작전에 대해 처음 보고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특검은 드론작전 사령부의 작전 설계와 보고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또 지난해 9월 취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취임 전 경호처장 시절부터 권한 없이 무인기 작전에 관여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드론작전 사령부가 최소 3차례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군 관계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정확한 날짜와 시간대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일 새벽 2시 백령도에 있는 드론사 예하부대는 평양으로 무인기 2대를 보냈습니다. 대북전단 600장씩 실려있던 무인기의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저와 집무실, 노동당 1호 청사와 외무성 등
북한의 주요 당 국가기관이 모여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 핵심 시설과 김 위원장의 머리 위로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한남동과 용산 지역이라고 봐야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북한의 심장부에 자극을 줘서 우리에게 대응 도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닷새 뒤에도 백령도에서 무인기 4대가 15호 관저로 향했고 이 가운데 한 대가 평양에서 추락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측에서 3일과 9일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김병주 의원이 관계자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백령도에서 평양까지의 무인기 경로 역시 북한이 공개한 경로와 유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11월 13일에 해군 기지가 있는 남포 인근에 무인기 한 대를 추가로 보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포 일대 군사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고도를 800m까지 낮추어서 가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무인기를 격추당하게 하기 위한 걸로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켜 북한이 도발하게 만들고 계엄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무인기 북파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10월 초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파문이 커지던 때였고 11월 13일 역시 명태균 씨가 구속기로에 놓여 폭로를 쏟아내던 때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